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하드디스크 3T입니다. 하드디스크가 인식이 안 될 때 좋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드디스크가 인식이 안 되는 고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잘 돌아가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오늘 키니까 부팅이 안 되는 경우, 즉 윈도우가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죠. 다른 기계는 정상인데 하드가 인식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고장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전원 공구 케이블 불량이라든가 SATA 케이블 불량이라든가 또 하드디스크에 장착되어 있는 이 컨트롤 보드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 오늘 살펴볼 내용은 하드디스크에 컨트롤 메인보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 아래 보면 이게 컨트롤 보드거든요. 요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하드 이 뒷면을 제껴보면 이런 식으로 하드디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컨트롤 보드가 장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근데 간혹 요게 요 접점이 이 불량이 돼서 여기 연결되는 접점들이 불량이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보드를 살펴보면 보드 이 접촉 부면들은 전부 다 99.9% 금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금은 녹쓰는 게 아니지만은 때가 낀다 그래야 되나요? 오래 쓰다 보면 그렇게 이제 때가 껴서 접촉 불량을 일으켜서 하드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좋지 않아야 돼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종류가 보통 두 가지가 있죠. 요 3.5인치라는 좀 보통 데스크탑에 쓰는 거하고 노트북에 쓰는 2.5인치 하드디스크 이런 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요즘 추세는 뭐냐면 하드디스크가 사라져가는 추세고 2.5인치형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원판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이렇게 쭉 들어있는 그런 형태의 2.5인치 하드하고 SSD하고 M.2 SSD라 해가지고 요즘 이제 노트북 보면 굉장히 얇습니다. 공간도 적고 조그만데 그런 데는 이 2.5인치가 들어가기가 좀 난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USB 메모리처럼 생긴 이 M.2 SSD를 많이 쓰죠. 물론 얘 2.5인치 SSD에 비해서 M.2 SSD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옛날에 이제 보통 지금도 많이 이제 하드디스크는 쓰고 있는데 부팅을 하면 보통 1분 30초 정도 걸리죠. 보편적으로. 근데 이 SSD를 장착하면 보통 10초 안에 뜹니다.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CPU가 나날이 발전되고 있죠. 지금 8세대 커피레이크라는 CPU까지 나와 있는데 CPU는 발전돼 가는데 주변 장치인 보조기억 장치인 이 하드는 아직까지 CPU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 속도를 따라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해서 나온 산물이 뭐냐면 이 SSD라는 게 출현이 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SSD가 SATA 기반의 SSD에서 이런 SATA 기반의 SSD에서 이제 M.2로 넘어가서 이제 CPU하고 속도를 맞춰가는 그런 추세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어떤 게 속도 빠른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속도 빠른 SSD가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좀 좋은 속도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쓰고 있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나 SSD 표면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만 뒤집어 보면은 이 하드디스크 같은 거는 컨트롤할 수 있는 메인보드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요. 이렇게 메인보드가 있습니다. 뭐 2.5인치 기반의 SSD도 들춰보면은 이 뒤에 이렇게 컨트롤 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SSD는 영원히 고장이 안 나죠. 고장 납니다. 물론 하드디스크보다 고장이 덜 나가겠지만은 이 컨트롤 보드 쪽에 이 전자 소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전자 소자들이 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뒷면을 한번 뜯어보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하얀 것이 이제 이게 알루미늄 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플래터라고 얘기합니다. 플래터. 이 알루미늄 플래터 위에다가 이 반짝반짝 하는 것이 이게 철가루예요. 철가루를 은행 통장 마그네틱에 보면 이 마그네틱 띠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철가루를 도포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제일 먼저 고장나는 부분이 이 파워하고 하드디스크가 먼저 나가죠. 왜 그러냐면 제일 일을 많이 하고 또 이 하드디스크는 전원을 넣게 되면 1분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3.5인치는 7200회전을 하고 노트북 하드는 2.5인치 조그맣죠. 걔는 1분에 시계 반대방으로 5400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이 플래터 위에 도포된 이 철가루들이 떨어져서 데이터가 기록 안 되는 부분이 생긴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배드 섹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배드 섹터.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악성 종양이 생겼다. 그럼 하나라도 배드가 되면 하드는 폐기를 해야 되겠죠. 하드는 뭐 소모품이 수리하는 장비는 사실 아닌데 폐기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 철가루가 떨어져서 이 리드라이트 액세스 암 헤드하고 부닥쳐서 2차적으로 배드 섹터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하드디스크를 진단해서 문제가 생기면 배드가 생겼다 그러면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자, 이런 플래터라든가 스핀들 모터라든가 액추에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뒤에 보드가 하나 붙었다 그랬죠. 이게 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 들은 건 뭐냐면 접촉 불량이 많이 난다 그랬는데 이 하드디스크하고 이 보드하고 연결하는 이 접점 부분이 있어요. 접점 부분이 이렇게 접점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핀들 모터 부분하고 액추에이터 암을 구동시키기 위한 요런 이 접점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오래되다 보면 이게 이런 지금 제가 닦아놔서 하얀 건데 이게 시커멓습니다. 이게 그럼 얘하고 연결했을 때 접촉 불량이 생겨서 하드가 인식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 하드디스크 메인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컨트롤 보드는 보통 보면 여기도 메모리가 있죠. 여기 캐시 메모리가 있고요. 우리가 뭐 16메가 뭐 버퍼가 있냐, 뭐 16이냐 30이냐 64메가 뭐 버퍼 메모리 있냐. 아무래도 버퍼 메모리가 크면 좀 속도가 좀 빠르겠죠. 메인 컨트롤 칩이 있고요. 모터를 액추에이터를 구동시킬 수 있는 이 컨트롤 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바이오스가 있는데 하드디스크 메인보드에도 럼바이오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표기명을 보면 EO 뭐 XX 이렇게 나갑니다. MCU죠. 이것도 문제가 돼서 이걸 떼어서 뭐 폼웨어를 다시 라이트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쓰는 경우가 이렇게 많겠습니까? 하드디스크는 뭐 오래되면은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냥 폐기하고 새 하드를 갈아 끼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할 얘기는 하드디스크를 뭐 1년 정도 또 2년 썼는데 인식이 안 된다. 그럼 접촉 불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물론 이런 회로 나가서 이런 뭐 소재, 전원 소재라든가 이런 뭐 컨덴서라든가 이런 뭐 저항이라든가 나가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수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접촉 불량 났을 때 어떻게 해서 하드를 인식시키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서 하드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걸 뜯어본 사람들은 아마 그래 그렇게 하지만 뜯어보지 않은 사람들 위해서 제가 분해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하드디스크를 이제 우리가 접촉 불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보드 하드디스크 뒷면을 보면 이 보드가 메인 컨트롤 보드가 있다 그랬죠. 이 나사를 풀러야 되겠죠. 이렇게 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들을 풀르는데 일반 드라이버는 안 돼요. 이 나사가 좀 특수한 구조로 돼 있어서 이렇게 소형 드라이버 셋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여기에 맞는 거를 장착을 해서 일단은 개봉을 해야 되겠죠. 개봉을 해야 됩니다. 개봉을 합니다. 이렇게. 자, 개봉을 하게 되면은 하드디스크 나사가 풀리면서 보면 분리가 되죠. 이게 바로 여기가 여기 접촉면이 이게 요쪽에 보면 요거하고 여기 스핀들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여기 접점면하고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거하고 여기 그죠? 액추에이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접촉면이 있습니다. 얘하고 붙는 거죠. 얘하고 붙는 거고요. 이렇게 요게 지금 보면 시커매요. 지금 크게 확대를 지금 안 해서 그러는데 시커멓습니다. 이렇게 이런 불량 때문에 이제 접촉이 안 돼서 하드가 인식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옛날에 이 SATA 방식의 하드 말고 EID 방식 하드는 이 케이블 불량도 많다 그러지 케이블 불량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핀으로 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꽂혀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면은 이렇게 고정됐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전원 케이블도 이렇게 하면 이제 고정돼서 이렇게 고정됐었는데 이게 SATA 방식으로 하면서 케이블이 시리얼 방식이다 보니까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리얼 SATA 케이블을 쓰고 전원도 좀 바뀌었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하드가 인식 안 되는 거 제가 뭐 인식이 안 됩니다 하고 수리가 들어오면은 제가 간혹 봅니다. 보면은
이 지금 사타를 만들면서 이 인터페이스 이 케이블들이 개발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이게 지금 간격이 이게 넓어져요. 이게 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뭐 열이나 이런 거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접촉 불량이 생겨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케이블이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져서 이 하드디스크 컨트롤 보드하고 물릴 때 이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접촉 불량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제가 몇 번 발견해서 케이블을 갈아서, 또 파워 케이블도 이 파워에 보면은 이 안 쓰는 보조, 그죠? 예비 그 사타 전원 케이블이 있죠. 그걸 바꿔서 이렇게 보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정상적인 갖다 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제가 해드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량도 있어요. 이런 불량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내용은 이런 접촉 불량도 있더라. 여러분들 한번 폐기한 하드를 한번 뜯어보세요. 한 3년 이상 지난 것들은 그 뜯어보면은 이 구조가 여기 보면 여기가 아주 시커매요.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이런 접촉면이 여기가 하드디스크하고 이 컨트롤 보드하고 접촉되는 이 접점 부위가 굉장히 많이 그 때가 녹슬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뜯어보면 이렇게 구조가 생겼죠. 이걸 세척을 해야 됩니다. 세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수리맨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건 고무를 많이 써요. 지우개라고 그래요. 지우개. 지금 여기 크게 제가 확대를 했는데 이 보면 꼭 무슨 뭐 이 불에 끌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주 보라색, 아주 짙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이 산화가 돼 있어요. 산화가. 이거를 요 부분하고 요 두 군데를 보면 이렇게 산화가 돼 있을 겁니다. 이거를 지우개로 이렇게 깨끗이 지웁니다. 지우개를 깨끗이 여러 번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여러 번 왕복 운동을 하면서 이걸 지워줘야 되겠죠. 이 표면을. 이 고무에는 이제 계면 활성제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잘 지워지죠. 근데 하고 나서 하지 말고 우리 접점부활제가 있었죠. 접점부활제. 예전에 교육을 한번 시켜드렸는데 여기다가 접점부활제를 한 번 더 뿌려서 안에 있는 이 산화된 이런 피막들을 좀 벗겨내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딱 벗겨냅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고무하고 접점부활제를 통해서 이 표면을 다 이렇게 닦아낸 거죠. 굉장히 깨끗하죠. 이렇게 아주 깔끔하죠. 예, 이렇게 요 상태에서 이제 결합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다 이것이 해결된다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간혹 살린 경우가 있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여러분들이 뭐 수리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뭐 이런 전자 소자들을 뭐 양부 판별을 해서 측정을 해서 하겠지만은 초보자분들이 이거 알겠어요?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바이오스가 나왔다 증상이 뭔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런 접촉 불량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스스로 자력으로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집에 지우개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죠? 뭐 접점 부활제는 없더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접촉 부위를 해결해서 하드를 인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